안녕하세요. AWS 데이터를 활용한 태블로 기초 실습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을 위한 자료를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태블로 데스크탑이 설치되지 않으신 분들은 태블로 데스크탑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태블로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정봉기라고 합니다. 이번 교육은 AWS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태블로 도입을 검토하고 계시거나 태블로 도입 후 처음 사용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기초 실습 교육입니다. 태블로의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태블로를 활용할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한번 느껴보시고 오늘 기초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시면 교육 말미에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저희 태블로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저희 태블로에 대한 소개와 시각적 분석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태블로 제품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처리 단계를 데모로 살펴보시고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실습한 내용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다 종료된 후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자료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는 각각 지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매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과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분석 작업을 하실 텐데요. 아마 지역별로 전체 매출액은 어떻게 되는지, 평균 매출액은 어떻게 되는지, 수익은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는지, 수익과 매출액의 상관계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아마 살펴보실 겁니다. 그런데 다 달라 보였던 데이터가 실제로 분석한 결과를 보니 다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를 통해 나타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볼 수 없었던 특정한 패턴과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동부권의 경우에는 매장 3위라는 곳이 특출나게 수익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부권의 경우에는 특정한 매출액을 동일하게 발생시키고 매장 4의 경우에는 수익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매장 7의 경우에는 수익이 가장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패턴이라던가 인사이트를 좀 더 빨리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태블로는 회사의 단 하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하는 것을 돕습니다. 앞에서처럼 데이터를 실제로 보시면서 이해를 하셨죠? 이 문장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무수한 뜻이 담겨져 있고 굉장히 많은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people, 즉 사람들이라 함은 예전에는 뭔가 기술을 잘 알고 SQL 문을 잘 다루고 통계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션을 가지고 저희 회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태블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으면 실제 태블로 플랫폼에서는 어떤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분석 플랫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데이터 준비 작업을 위한 태블로 프랩 빌더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통한 시각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태블로 데스크탑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태블로 서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태블로 서버와 태블로 온라인의 차이점은 태블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내의 데이터 센터에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제품이고요. 태블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태블로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상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할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태블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신용카드, 개인대출, 소상공인 대출 상품에 대한 대출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분석 과정을 크게 한번 살펴보면 AWS에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 대출 데이터와 내 PC에 있는 신용카드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태블로 프랩 빌더를 통해 데이터를 정지하는 과정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제되고 통합된 분석 데이터를 태블로 데스크탑을 통해서 직접 분석해보고 분석한 결과를 다른 팀원과 공유를 위해 태블로 서버로 게시하는 부분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제 작업을 위해서 파란색 배경에 태블로 프랩 빌더를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AWS의 아테나에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왼쪽 위쪽에 있는 데이터 연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스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AWS의 아테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AWS 아테나의 접속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서버, 포트, 그리고 S3의 디렉토리 위치, 그리고 액세스 키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 액세스 키를 입력한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AWS 아테나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필요로 하는 개인 대출 데이터와 소상공인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PC에 있는 신용카드 정보를 추가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WS 데이터와 제 PC에 있는 데이터가 태블로 플랫 빌더에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세 개의 같은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구조의 데이터를 옆으로 붙이는 방법을 조인이라고 부르고요. 같은 구조의 데이터를 아래로 붙이는 방법을 유니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이 세 개의 데이터를 각각 아래로 붙이는 유니온을 사용하여 연결해 보겠습니다. 화면 두 번째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첫 번째 아이콘 위로 가져다 놓으면 두 데이터를 조인으로 연결할지 아니면 유니온으로 연결할지에 대한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유니온으로 표시된 곳에 아이콘을 내려놓으면 두 개의 데이터가 유니온 방식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를 앞에서 했던 방법과 같이 유니온 위에 놓게 되면 세 개의 데이터가 결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니온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세 개의 데이터를 결합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데이터마다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라는 컬럼은 세 개의 데이터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 아래를 보시면 세 개의 데이터가 모두 들어가 있지 않는 컬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 대출 데이터와 소상공인 대출 데이터는
대출 잔액이라는 필드명을 사용하지만 신용카드 데이터에서는 그냥 잔액이라는 필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컬럼이 같은 컬럼이라고 인식하고 두 컬럼을 모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필드를 체크해서 잔액 컬럼을 대출 잔액 컬럼에 놓게 되면 두 컬럼은 서로 같은 컬럼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채 컬럼도 쉽게 같은 방식으로 병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출 잔액 컬럼이 3개의 데이터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색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니온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분석에 사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컬럼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대체 쭉 보게 되면 제가 필요하지 않는 컬럼들, 커런트라는 컬럼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런트 컬럼을 클릭한 후 메뉴에 있는 제거 버튼을 눌러서 해당 필드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또 필요하지 않은 컬럼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피코 스코어 그룹이라는 컬럼을 클릭한 후에 메뉴에 있는 제거 버튼을 눌러서 제거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스 이어 컬럼을 클릭한 후에 메뉴에 있는 제거 버튼 눌러 제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데이터 안에 고객 이름과 성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계산식을 이용해서 두 개의 컬럼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드명에 고객명을 입력한 뒤에 서로 연결할 컬럼을 고객명, 성이라는 컬럼과 이 데이터를 플러스로 중간에 공백을 하나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이라는 컬럼을 넣어서 고객의 성과 그리고 이름을 같이 한번 연결한 고객명이라는 컬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객 이름과 성이 연결되어져 있는 고객명이라는 컬럼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변경된 내용을 펼쳐보게 되면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런 작업 등을 취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출력이라는 기능을 통해 내보내 보겠습니다. 정리 버튼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출력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제된 데이터를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태블로 서버에 게시된 원본으로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출력 유형을 태블로 데이터 추출 파일이나 엑셀이나 CSV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하이퍼라는 태블로가 사용하는 고성능의 인메모리 데이터 파일로 결과를 내보내 보겠습니다. 흐름 실행 버튼을 눌러 작성한 흐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WS 아테나 데이터와 GPC를 유니온을 엮은 다음에 여러가지 정리된 작업들, 새로운 필드를 만든 작업을 수행하면서 결과를 하이퍼라고 하는
파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작업이 완료가 되면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정제된 대출 분석 데이터 하이퍼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 분석 데이터 하이퍼라고 하는 고성능의 인메모리 분석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앞에서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천천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PC에 설치된 하얀색 바탕의 태블릿 데스크탑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블릿 데스크탑을 실행시켜 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먼저 UI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은 프로필드와 동일하게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무료 교육 동영상 링크를 보실 수가 있고, 가운데 쪽에는 내가 최근에 작업한 내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샘플 통합 문서들을 보실 수가 있고, 왼쪽에는 내가 사용할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는 연결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태블릿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프랩빌더에서 게시되었던 데이터들을 바로 불러온다거나 아니면 태블릿 데스크탑 자체에서 게시해 놓은 데이터 세트들을 바로 태블릿 서버를 통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태블릿 프랩빌더와 동일하게 파일을 연결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 연결에 있는 자세히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상용 DBMS, 클라우드 DB, 클라우드 저장소 등과 같은 데이터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태블로 하이퍼 파일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파일 연결 밑에 있는 자세히를 클릭한 후에 다운로드한 파일에 있는 대출 분석 데이터 .하이퍼 파일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불러들인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 아래에 있는 시트1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컬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필드들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오른쪽에 하얀 영역인 캠퍼스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시각적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영역에 보시면 회색 선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구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대출, 잔액, 소득,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집계가 가능한 수치 데이터들이 모여져 있는 특정값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한 집계라 함은 매출의 합계라던가 매출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 등을 의미하고요. 위쪽에 있는 것들은 문자열이라던가 날짜 형태의 데이터들이죠. 밑에 쪽에 있는 이러한 측정값들을 구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큼직큼직한 숫자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총 자산 현황이라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자산이라는 컬럼을 드래그하여 텍스트라고 하는 마크 카드에 놓아 주십시오. 그러면 전체 고객 자산의 총합이 텍스트로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자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글자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카드에 있는 텍스트를 눌러보시면 텍스트 옆에 점점점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글자를 선택하셔서 글자 크기를 24 굵게 버튼을 클릭한 후에 확인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체 자산의 총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총 부채 현황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새 워크시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워크시트를 생성해 주십시오. 앞에와 마찬가지로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총 부채 현황이라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부채라는 컬럼을 드래그하여 텍스트 마크 카드에 놓아 주십시오. 그러면 전체 고객의 부채의 총합이 텍스트로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자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글자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카드에 있는 텍스트를 눌러보시면 텍스트 옆에 점점점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글자 크기를 24 그리고 굵게 버튼을 클릭한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체 부채 총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균 리스크 점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새 워크시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워크시트를 생성해 주십시오. 앞에와 마찬가지로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평균 리스크 점수라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리스크 점수라는 컬럼을 드래그하여 텍스트란 마크 카드에 놓아 주십시오. 그러면 전체 리스크 점수의 총합이 텍스트로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합계가 아닌 평균 리스크 점수를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녹색으로 보이는 항목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측정값을 평균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글자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글자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카드에 있는 텍스트를 눌러보시면 텍스트 옆에 점점점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글자를 선택하신 후에 글자의 크기를 24 그리고 굵게 버튼을 클릭한 후에 확인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평균 리스크 점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출 유형별 대출 잔액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아래 새 워크시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워크시트를 생성해 주십시오. 앞에와 마찬가지로 시트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대출 유형별 대출 잔액이라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대출 잔액 필드를 위쪽 선반에 있는 행으로 가져다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출 잔액이 표시가 되는데요. 저는 이 금액을 대출 유형별로 쪼개보고 싶습니다. 왼쪽에 있는 대출 유형 필드를 위쪽 선반에 있는 열로 가져다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출 잔액이 대출 유형별로 쪼개서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로 크게 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의 대출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대출에 몰려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체 구간별 대출 건수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아래 새 워크시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워크시트를 생성해 주십시오. 앞에와 마찬가지로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연체 구간별 대출 건수라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전체 대출 건수 표현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Extract Count 필드를 위쪽 선반에 있는 행으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출 건수가 표시가 되는데요. 저는 이 금액을 연체일 구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연체일 구간이 현재 집계를 위한 측정 지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컬럼을 차원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해당 컬럼을 오른쪽 클릭하여 차원으로 변환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차원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연체일 구간 필드를 위쪽 선반에 있는 열로 가져다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출 잔액이 연체 구간별로 쪼개서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로막대로 보기 위해서 위에 메뉴에 있는 행과 열 바꾸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행과 열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대출 건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메뉴에 있는 마크 레이블 표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당 막대에 실제 데이터가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크게 하기 위해서 전체 보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연체 구간에 있는 대출 건수가 23,000건, 60일 연체 구간의 대출 건수가 12,000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월별 대출 추이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워크시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워크시트를 생성해 주십시오. 앞에와 마찬가지로 시트의 이름을 월별 대출 추이라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대출 잔액 필드를 위쪽 3번에 있는 행으로 가져다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출 잔액이 표시가 되는데요. 저는 이 금액을 연도별 월별로 쪼개서 보고 싶습니다. 현재 조회일 필드 앞에 ABC라고 하는 문자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련된 특수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회일 필드 앞에 있는 ABC를 클릭하시면 필드의 데이터 유형을 날짜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콘이 달력 모양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조회일 필드를 위쪽 3번에 있는 열로 가져다 놓아 보겠습니다. 그럼 태블로는 날짜 컬럼을 인식해서 처음에 연도별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시면 연도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분기, 또 클릭하시면 월별로 데이터가 드릴다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기별로 데이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분기 컬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밖으로 던지시면 연도별, 월별로 잔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전체 보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대출 잔액 필드 축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축 옵션에 0을 포함하는 옵션이 있어서 데이터가 정확히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옵션에서 0 포함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X 버튼을 누르시면 조금 더 확실히 데이터의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의 유형을 영역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역별 대출 잔액과 리스크 점수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워크시트 버튼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워크시트를 생성해 주십시오. 앞에와 마찬가지로 시트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지역별 대출 리스크라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그리기 위한 간단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 아래 시도, 그리고 시군구라는 계층 하이어라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도 컬럼을 국가 컬럼 위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계층의 이름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역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라는 컬럼을 클릭하셔서 시도 아래에 드래그 앤 드랍 하게 되면 지리적 계층 정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태블로에게 이 컬럼들은 지리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역할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국가 컬럼 앞에 있는 ABC를 클릭한 후 다음 지역별 역할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앞에 지구본 모양으로 아이콘이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도 컬럼 앞에 있는 ABC를 클릭한 다음 지적 역할로 시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군구 앞에 있는 ABC를 클릭한 다음 지적 역할로
카운티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외국의 카운티라는 레벨이 우리나라의 시군구와 매핑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컬럼 중에 시도 콜럼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시도별로 지도가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여기에서 마크의 유형을 맵 지도로 바꿔보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지도가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출 리스크 점수 필드를 색상 마크엔 색상으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마크에 있는 리스크 점수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집계를 평균으로 변경해 보면 가장 대출 위험이 높은 시도가 충청북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색상 범례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상 편집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색상표를 주황색, 파란색 다중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리스크 점수가 높을수록 주황색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아래에 반전이라는 곳을 선택해 주게 되면 값이 커질수록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금 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크에 있는 시도에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시군구별로 대출 위험이 어디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도별로 볼 때에는 충청북도가 대출 위험이 높은 곳으로 나왔는데요. 시군구별로 보면 충청북도 보은군과 강원도 양양군이 문제가 있는 곳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생성한 워크시트를 모아서 하나의 통합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쪽 새로운 워크시트를 만드는 버튼 옆에 창문 모양의 새 대시보드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대시보드 탭을 더블 클릭하여 대출 현황 및 대출 위험 분석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대출 현황 및 대출 위험 분석. 왼쪽의 대시보드 크기를 눌러서 고정된 크기가 아닌 자동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자동의 의미는 여러분의 모니터에 맞춰서 화면을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텍스트 박스를 가지고 와서 대출 현황 및 대출 위험 분석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네, 글자를 선택한 후에 글자의 크기를 28 그리고 굵게 가운데 정렬을 수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서 만든 화면들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네, 총 자산 현황, 총 부채 현황, 리스크 점수, 그리고 대출 유형별, 대출 잔액, 연체 구간별, 대출 건수, 월별, 대출 추이, 그리고 지역별, 리스크, 네, 화면들을 좀 예쁘게 다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차트의 값을 다른 차트의 필터로 적용하기 위해서 각 차트에 있는 필터로 사용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앞에서 문제가 있는 충청북도 보은군을 클릭하게 되면 다른 모든 데이터가 충청북도 보은군의 데이터만 보여지게 됩니다. 대출 유형이 어디가 많은지, 연체 구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월별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증가하다가 2018년도부터는 대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 구간이 가장 문제가 있는 150을 클릭하게 되면 충청남도 부여군, 그리고 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남도 나주시가 문제가 있는 지역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대출 비용이 개인 대출 비용이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물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는지, 태블로 서버를 통해서는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데모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있는 서버를 클릭해 보시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리 서버에 로그인을 해놨고요. 이 통합 문서를 게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게시할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이름을 대출 현황 및 대출 위험 분석이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태블로 서버로 해당 내용이 게시가 되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 브라우저 상에 제가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대시보드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제가 데스크탑에서 만들어 놓은 화면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분석 프로젝트를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권한 있는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분석할 수도 있고, 또 의견을 남긴다든지 또는 특정 일자에 이 대시보드를 나에게 보내달라는 요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유를 위한 태블로 서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만으로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 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작 키트가 있어서, 태블로 시작 키트가 있어서 준비 단계부터 심화 과정까지 여러분들 따라하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각적 분석으로는 어떤 작업들을 하실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실시간 교육 리소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녹화를 해 놨는데요.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는 동영상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웨비나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CRM KPI는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블로 퍼블릭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태블로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자기가 만든 시각화를 올려놓은 저희 태블로계의 유튜브인데요. 여기 보시면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검색 버튼을 이용하셔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에 관련된 대시보드나 사람들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크레딧 리스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작업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분석 사례들이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예. 톰이라고 하는 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오늘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산이 있고요. 작년 대비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대출 유형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채는
어떻게 되는지,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지, 실제 월별로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DTI 구간별로 어떤 데이터 유형이 발생을 하는지를 분석했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참고하셔서 새롭게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에서 수행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태블로 프랩 빌더를 통해 AWS에 있는 데이터와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쉽게 결합 및 정지한 후에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인메모리 분석 파일인 태블로 하이퍼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지된 데이터를 태블로 데스크탑을 사용하여 쉽게 분석을 수행했고 분석한 결과를 태블로 서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AWS 인프라와 데이터를 태블러 분석 플랫폼을 통해 분석을 하신다면 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A 창이나 행사 대표 메일로 궁금하신 사항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